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시간이와 다르게 정규장에서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시장의 훈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 역시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달려가다 보면 숨이 좀 차죠. 그러다 보면 조금 쉬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고앵커 말씀하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장중에 8% 하락했다는 이 내용이 이번 주 초에 특히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 반도체주들한테 일종의 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반도체 업계 현재 어떤 수준이라든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아예 근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도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에 조금 거래를 하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게 다음 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변동성이 한 주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켓나우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난 21일 날 주가 62만 8천 원, 13%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동시호가 때 거의 28%인가요? 하한가까지 동시호가 때입니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하한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한 20% 이상 떨어질 수 있겠구나. 실제로 초반에는 20%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결국은 그래도 이제 주려던 해도 이제 이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 이제 이 목표가 하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가 주가를 희석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왜 꼭 유상증자를 했어야만 했냐 무슨 영화의 멘트 같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납득을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1.7조, 올해 2.8조, 내년에 3.5조 영업이익이 좀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업황도 괜찮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3조 6천억이라는 유상증자 대금은 2년이 채 안 돼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를테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꼭 주주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날 오후에 20일 오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동관 부회장, 하나에어로스 대표죠. 이를 비롯한 이제 하나에어로스 경영진들이 47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아마 김동관 부회장 30억, 그다음에 두 대표들이 이제 7억, 8억 해서 이제 47억인데요. 아마 이것저것 다 해서 반올림해서 48억 정도로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영진들이 책임 경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 시장의 주장자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논란 차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한 2주 전이죠. 13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던 게 다시 좀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나오션 지분을 이제 더 인수를 42%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방산, 조선 요 한 바운더리를 이제 하나그룹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어떤 의지로 보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인수했던 데가 하나에너지와 같은 이 하나오너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계열사들이었죠.
거기서 지분을 1조 3천억어치를 인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에너지 같은 회사는 이제 상장 준비 중인데 하나오션을 지분을 팔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이제 또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분도 털어내고 또 자금도 크게 이제 늘어나고 이제 IPO 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지 모양을 만들기 좋은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는데 쓰지 말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유상증자 하는 금액을 차라리 1조 3천억을 줄이면 3조 6천억이 아니라 2조 3천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시장 부담이 덜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또 벌고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 뭐에 이제 차기 후계 구도와 관련돼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어떤 밑작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죠. 불필요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필요한 노이즈를 회사 측에서 만들어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건데요. 자, 이제 이게 금감원에서 과연 작년에 고려안이라든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런 사례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과연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처럼 뭔가 정정신고서를 내라고 할 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 현대차 17%, 기아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년새 두 회사 합쳐서 14조 원의 시차 총액이 증발을 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관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2일 날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상호 관세 문제가 앞서 이제 표적 관세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확정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처럼 이제 소문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제 뉴스에 이제 살 때가 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게 이제 여의도 증권가의 내용들이고요.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공매도 또 재개가 되면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를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더 그 저평가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체크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대책으로 해서 거래 종목이 이제 확 또 늘어납니다. 이제 그동안에 110개에서 350개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현대로템, 하나오션 등등등등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대표주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거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코스닥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에코프로, BM 등등등, 알테오젠도 좀 밑에 있고요. 예. 지난 5년 2주 동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문제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래소처럼 그렇게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않고 있지만 시세 조정 행위가 18건이 발생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한 주 해가지고 상한가 치게 하고 뭐 한 주에서 하한가 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18건이나 발생을 해서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안이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목이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번 한 주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부터 함께 점검을 해보고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상호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습니다만 나름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3대 지수가 장 막판에 힘을 내줬습니다. 이 내마녀의 날이 겹쳐서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은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했던 게 시장에는 상승의 재료로 작용이 됐었고요. 다만 큰 폭의 가격 상승은 보이진 않았지만 이날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5%나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조정을 겪으면서 지난 고점 대비해서 무려 주가는 50%나 하락한 수치인데 이날 증시에서 또 함께 주목을 해볼 수 있었던 이슈 중 하나는 굉장히 테슬라 긍정론자로 불리는 이 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430에
$410에서 $410까지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이 될 텐데요. 이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해 주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테슬라 일단 이날장에서 그동안의 좀 낙폭에 대한 부담감을 상승으로 만회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6월 말에 이 연준이 인할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름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다음 장을 통해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좀 가장 크게 봐야 될 건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휴전 4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다시 한번 교전에 들어섰다라는 내용 주말 사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봉합 단면에 들어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중동 쪽에서는 다시 한번 교전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전쟁 관련해서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에서 이민커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오늘부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넥스트 트레이드에 함께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시간 외에서 나오는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로는 크게 월요일과 금요일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는 2월의 PCE 발표가 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3%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약간은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연준이 끌고 가려는 인플레이션 수치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잡혀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대로 정말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국에서 아시아 경제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해당 포럼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가 가장 중요한데 다보스 포럼처럼 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 안에서는 꽤나 영향력이 있는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장의 이슈들도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어도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변동성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종목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순위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가격 자체는 약세권이긴 합니다만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1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5개 종목들 안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1%대 가격 상승을 보인 채 59,7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네이처셀이 지금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갔었고요. 일단 FDA로부터 이 세포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기업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에 좋은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 한 번의 주사만으로도 3년 동안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도 충분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0.2%대 강보합권입니다. HLB 그룹주 지난주에 FDA로부터 다시 한번 심사 거부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었죠. 장중에도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에 프리마켓에서도 약보합권의 가격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어떤 재료들로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개장 열어볼 때까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길 바라겠고요. 우선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첫 번째 네.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한 며칠 동안 주가가 오르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네.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삼성전자 얘기가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약간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체결 강도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요즘에 6만 전자를 탈환하기도 네. 했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기사를 선택했는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공개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 이게 네. 특별하진 않은데 일단은 뭐 최저는 좀 지났다라는 어떤 그런 네.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쟁스왕이 뭐 삼성전자 굉장히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좀 했었었는데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삼성전자의 HM3E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GDDR7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마이크론만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도 젠순왕이 삼성전자가 GDDR7을 만들어까지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약간 해프닝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사실 바뀐 건 없죠. 근데 수급이 네. 바뀌었죠. 수급이 수급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네.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궁금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한 매수가 큰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이제 찍고 들어오는 액티브적인 어떤 매수가 좀 센지 아니면 패시브가 센지 그게 좀 약간 저는 궁금하긴 한데 요 다음 장에 제가 수급적으로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조 원 정도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5천 원 올렸더라고요. 5천 원 하이닉스는 엄청 올렸는데 네. 삼성전자는 목표가 5천 원 올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을 얘기하면서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의 하락이 또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번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수급적인 했는데 측면에서 일단 네. 외국인 수급이 이제 5일 연속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네. 것은 맞긴 한데 제가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요 기타 법인 쪽에서 굉장히 일정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시장에서 요걸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어떤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이제 이건희 회장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지분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 낼 때 네. 상속세 낼 때 삼성전자 지분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 만기가 돌아와갖고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만기 연장할 때 조금 더 어떤 저렴하게. 담보 비율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이런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너무 나간 거긴 한데 이 기타 법인 쪽에서 어느 이제 기타 법인이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로 신고를 안 된 그러니까 이쪽에 잡히지 않는 투자 주체에 잡히지 않는 법인에서 매수를 들어올 때 이제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요게 어디 쪽에서 이렇게 하루에 100만 주씩 계속 들어온다는 건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물량인데 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물량들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뭐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주 내내 유입되면서 시장을 좀 들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진짜 외국인이 돌아오자마자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나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타 법인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이사님 제가 네. 이제 뭐 기관계도 있고 기타 법인도 있는데 기관계에서 네. 뭐 금융 투자가 매수하면 단발성일 수가 금융 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금융 투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증권이라고 표현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네. 이제 금융 투자라고 써 있는데 금융 투자랑 투신과 가장 큰 차이는 네. 뭐냐면 투신은
남의 돈이죠. 어. 금융 투자는 내 돈입니다. 내 돈을 갖고 매매를 네. 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시장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풀압이라고 표현하는 네. 증거 쪽에서 그게 이제 금융 투자에 들어온 돈은 다크 쪽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돈, 너의 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익 실현에 대한 네. 어떤 그 욕구가 좀 센 것 같아요. 네. 그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좀 다져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네. 기타 법인도 보니까 조금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올 때 기타 법인 들어온다라는 그런 풀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바닥 딛고 반등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기타 법인의 매수가? 일단 저는 네.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딘지 궁금하긴 한데 네. 너무 꾸준하고 같은 물량이라는 네. 게 좀 약간 그게 의문이다. 네, 그게 좀 의문이긴 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에는 사실 지금 네. 운베네트는 저희가 가끔 수급 보여드리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종목 말고도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다 지금 연기금이 맞아요. 주체가 되고 있는 네. 종목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네. 연기금이 만약에 매수를 굳혔을 때 네. 그럼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사실 좋게 계속적으로 연결되기 좀 약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매수를 추정해서 종목을 컨택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참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기타 법인에 굉장히 특이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정말 흐름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음봉 쪽에서 네.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쉬었고 네. 약간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는 듯한 느낌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오르는 경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올라갈 때도 상당히 이렇게 러프하게 올라가는데 나름대로 뭐 완전 바닥권은 아니긴 합니다만 좋은 자리에서 일단 매수 신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 화살표가 있는 날 체결 강도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었군요. 네. 넘었고 이제 그 네. 상승은 아니고 이제 시초가는 높았지만 빠지면서 끝난 날이죠. 그러네요. 체결 강도 152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는 이 4개가 다 100이 들어갔는데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조정이 올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3일 연속 올랐기 네. 때문에 일단 4개가 100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 받쳐주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또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체결 강도만 봤을 때 삼성전자가 60일, 20일, 5일 당일까지도 현재 100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100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또 견고해진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제가 주시면 한마디 좋을 좀 것 같아요. 덧붙이면 네.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땐 실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 역사상 최고 실적을 보여줬을 때보다 적자였을 때가 주가가 더 높아요. 오히려 좋은 실적 발표하면 그날 하락한다 이런 얘기도 그렇기 있잖아요. 때문에 일단은 네.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로 들어오고 나가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하셨고요. 두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크로젠. 네, 네. 마크로젠 유전자 관련된 기업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제가 참고로 네. 마크로존이 우리나라 거의 1세대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과 함께 상장됐을 때 같이 이름이 있었던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HTS에서 10개 중에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는 네, 건데 네, 그만큼 네. 기술력이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실적은 사실 네.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네. 이제 좀 약간 주목받는 게 이 마크론에서 나온 이제 젠톡이라는 거예요. 젠톡이요? 젠톡이라는 게 이제 무슨 뭐 마크로젠 바이오 회사가 무슨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 전문 기업이니까 내 몸에서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뭐 비타민 C가 뭐 얼마가 부족합니다. 이런 음식을 드셔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단은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회자가 되면서 마크로젠이 특별한 이슈는 없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젠톡이라는 건강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주는 그러한 어플이 좀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와 차트가 네,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네.
양봉 개수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빠져서 출발을 해도 계속적으로 네. 이제 위쪽으로 사나가는 쪽이 있긴 한데 네. 매수 신호가 이제 좀 약간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5일선이 바로 들어가기 좀 약간 힘들었고요. 약간 네. 늦게 들어갔다 싶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좀 타이트한 흐름이 나오기 바로 전날 들어갔다라는 게 좀 약간 유의미 있는 그런 네. 신호를 체결강도가 준 것 같습니다. 체결강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의 상승폭이 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체결강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와 정말 꾸준하게 상승했네요. 뭐 네. 딱 봐도 이렇게 뭐 5% 네. 이상 오른 날은 없긴 합니다만 네. 나름대로 일단은 뭐 가격 자체가 싼 주식은 아니긴 합니다만 거래량은 좀 약간 적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네. 1.57% 오른 날 이제 당일 체결강도 170, 그다음에 5일 체결강도 103 들어가면서 처음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네. 들어가는 흐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좀 약간 제가 이제 요즘에 요 예시 종목을 만들 네.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보여드릴까라고 해서 이제 서치를 할 때 네. 상당히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간 종목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종목을 또 하면은 뭐 쉽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종목군들을 계속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는 힘들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약간 염두에 두고 시장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는 섹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종목 선정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5일과 당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선 뒤에 그 다음 날에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크로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뭐 설탕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있길래 이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대한제당 일단은 골프장 매각과 관련돼서 네. 뭐 뭔가를 이제 판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재무 구조 영향은 해서 이제 골프장을 팔아서 어디다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대한제당 쪽에서는 차입금도 상환을 하고 네. 현금흐름을 개선을 전망시킨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이렇게 뭐 큰 리스크는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부채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대한제당 쪽에서는 이제 프린세스 골프장을 매각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매각이 됐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좀 약간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제당 최근에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도 괜찮았기 때문에 대한제당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좀 약간 이쪽 바닥권에서 네. 나왔으면 그날 좋긴 좋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하겠습니다만은 같은데. 중간에 약간 네. 나오고 그 그 다음에 뒤에, 네. 올랐다가 급등했다가 이제 좀 빠졌고요. 계속적으로 급등했다가 네. 빠지고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참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더 높게 팔았을 텐데 누가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차분하게 네. 올랐고 최고점 기록했을 때 종가상 최고점 기록했을 때 거래량이 오히려 좀 약간 줄은 흐름은 전 더 이런 흐름들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매도량이 좀 적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매도가 적지만 매수도 적은 걸로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 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보여준 대한제당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 저 화살표가 있는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전날에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1.47%가량 상승을 했고요. 네. 당일 체결 강도가 250. 와, 그리고 그다음에 일주일도 일주일 124. 체결 강도도 한 달 내 처음 이제 네. 100을 돌파를 해서 일주일 체결 강도 지금 200이 넘었어요. 와. 일주일 체결 강도는 200이 넘기 쉬운 건 아닌데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특별한 모멘텀은 없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다른 쪽에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쓸 때 네. 몰래 좀 약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이렇게 뭐 1%씩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올라가도 2%가 안 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위쪽을 좀 더 열어놓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거래량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체결 강도가 좋아졌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당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선 3월 17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5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서는 움직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거래량도 그 뒤부터 좀 급격히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네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바이오 휴먼텍. 이 종목은 어떠한 사업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보통 네. 화장품 OEM, ODM 하면은 뭐 코스맥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스크팩 OEM, ODM을 하는 기업입니다. 아, 마스크팩의 그 팩을 만들어주는 그런 네, 회사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뭐 작긴 한데 500억이 안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뭐 사업 구조가 좀 약간 작으면은 시가총액이 네. 작을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회사들의 마스크팩을 만들어 주는지를 보면은 나름대로 뭐 일단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들고 오신 기사 먼저 살펴볼게요. 네. 네. 일단 마스크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이 셀바이오 휴먼텍이 마스크팩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저 이거 좋아해요. 닥터라트 메디힐 굉장히 유명한 데죠. 요 부분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어떤 유지만 하는 화장품 기업이 아니라 이 마스크팩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규모는 좀 작긴 한데 일단 셀바이오 휴먼텍이 나름대로 좀 탄탄한 그리고 어떤 그 영업적인 부분보다 연구 R&D 쪽에 굉장히 좀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시장에서 좀 약간 소개를 시켜드릴 겸 체결 강도도 좋은 흐름이 나와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셀바이오 휴먼텍 마스크팩을 생산해주는 업체이고요. 우선 제휴대에서 거래되어 있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한 번 올랐습니다. 한 번 올랐는데 네. 요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신호가 좀 나왔고 유지가 됐겠죠. 유지가 됐고 금요일 날 나름대로 한 8.3% 급등을 했는데 이런 데 흐름 한번 보면 제가 주주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좀 약간 약오를 것 같아요. 급등하면은 다 내려와서 네. 이런 날 이제 토론방이 이제 또 그렇죠. 난리 나죠. 토방에서 네. 이 정도 올랐으면 최소한 좀 약간 양봉이라도 좀 보여주고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의 뭐 보합권에서 끝내주는 흐름들이 네. 너무 얄미웠어요. 근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횡보하다가 금요일 날 보라는 듯이 좀 급등을 하고 기존에 그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부분의 고가가 여기거든요. 네, 고가 그 부분 돌파했네요. 돌파를 네. 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긴 시간 동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답답했죠. 네, 저 화살표가 나온 뒤에는 조금 횡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1주일, 2주일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 화살표 있는 날 한번 저희 확인해 볼까요? 네. 3월 12일이고요. 네, 1.3% 오른 날 체결관도 좀 들어갔다가 네. 뭐 이때 샀도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체결관도 계속 차분하게 유지를 해줬죠. 중간에 네. 횡보하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이거 뭐 좀 지루한데 팔까라고 생각을 해도 체결강도를 보면 한번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한 달 체결강도 그다음에 60일 체결강도까지 모두 100을 들어가는 흐름이라 와. 일단은 한 번 올랐죠. 지난주 금요일 한 번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체결량도 많이 올랐어요. 네, 체결량도 네. 물론 뭐 1,000원 단위 네. 주식이기 때문에 비싸진 않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약간 심심했던 거래량도 나름대로 좀 약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체결강도 예시 종목 네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부터 빅샷 종목 좀 빠르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굵직굵직한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슈 한번 공개해 네. 보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은 두 네.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과 지금은 네.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지만 한 방이 있는 기업들 그런 두 가지로 이제 바이오텍과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으로 네.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실적으로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기업이죠. 네. 한번 타이틀만 한번 읽어보면은 매출 4조 원 돌파, 연간 최초 최고 실적 갈아치웠다. 지금 송도에도 엄청나게 송도 쪽에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 삼바도 있고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 다 송도에 네. 몰려 있는데 일단은 지금 송도 쪽에서도 그 보통 이런 쪽에서 캠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증설을 좀 하고 있죠. 이 밑에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수주액, 수주액도 엄청나게 엄청 지금 늘었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첫 번째 바이오 종목으로 저희 공개를 해주셨는데 HLB라던가 지금 바이오 종목들 몇몇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을까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현재 주가 위치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강조를 네. 하는 부분은 이제 정배열에서 네. 역배열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정배열 기간 대비해서 역배열을 짧게 극복을 한 건 아니지만 할 것 같아요. 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했고요. 좀 나름대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뭐 상당히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네. 거래량도 좀 약간씩 늘어나는 흐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체결 강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느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결 강도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이고요. 네, 금요일 날 일단 네. 거래량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4만대에서 8만대로 그러네요.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2배가 늘어났네요, 실질적으로. 네, 당일 체결강도 242%, 네. 굉장히 좋은 흐름.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121%. 나름대로 이제 60일 한 달 체결강도 좀 있으면 100을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서 고가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정을 주고 금요일에 살짝 힌트를 줬죠. 중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 금요일 날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체결량도 늘었고요. 체결 강도도 당일과 일주일 체결량도 모두 100을 웃도는 모습, 재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비시작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지누스. 네. 네. 일단 뭐 아마존에서 뭐 네. 매트리스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한때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이 훨씬 넘었던 기업이죠. 근데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한 4천억 대 정도 유지를 해주고 어. 있는데 매출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상당히 좀 재미있는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관세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 지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동남아 쪽으로 우회를 해서 공장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네. 수출을 했는데 그 관세가 그동안에 매겨져 있었었는데 이제 지누스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부당한 관세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관세 0%가 확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관세 냈던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지누스가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뭐 실적이 좀 약간 작아지고 주춤하네요. 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과거에 불과 뭐 과거라고 해봤자 뭐 3년 전, 2년 전이죠. 네. 1조 원이 넘었던 매출이 일단은 9,500억, 근데 네. 9,200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 주가에 적용이 됐고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약간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그 관세 영향이 국내 지금 흔들고 있는데 지누스는 이와 무관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둘 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뭐 중요한 게 시총이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조정을 정말 크게 네, 받았네요. 이게 네. 지금 한 3달이 네. 조금 한 4달 정도 되는 차트인데 네. 한 1년 차트로 보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계속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약간 가격적으로 거의 안정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리고 2번 정도 음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제 양봉을 따라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은 조정을 받을 만큼 기다렸다가 체결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이제 양봉을 기대를 하고 사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도 신호를 긍정적으로 줬을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일주일 그 일주일 체결에 들어간 네. 지 3일 정도 됐고요. 네.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4% 올라가고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네. 이런 부분이 조정 받은 날도 이제 20일 날요? 네. 체결 강도 좀 높게 유지가 되는 부분도 이채롭고 나름대로 이제 위쪽으로 크게 열어놨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시장이 지누스와 관련돼서 약간 모멘텀이 생길 주가적인 흐름에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과 함께 빅샷 종목까지 저희가 공개를 해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지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두 종목은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매수 신호를 준 걸까요? 앞으로의 추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이사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심텍입니다. 고객사의 메모리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1분기에는 적자폭이 감소하는 데다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상반기 AI 투자 확대와 중국에서 이구안신 효과로 메모리 중심의 업황 회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의 가동률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익 개선 우상향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또 하반기는 이 고부가가치의 비모리 반도체 패키징 제품의 매출 증가와 또 이 제품 구성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는 믹스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는 데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28%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8억 원으로 예상보다 1분기 빠르게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함께 덧붙였습니다. 목표 주가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로보티즈입니다. 현재의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먼저 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문인 로보이츠를 물적 분할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보이츠 100% 자회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오히려 이 피지컬 AI에 집중을 하면서 성장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의 핵심은 액추에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액추에이터 부문은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함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 40개에서 50개가량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이 로보티즈는 또 이 액추에이터 국산화에 성공한 소수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이 매출이 대부분 액추에이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성장 기대감 역시 실리고 있습니다. 또 LG전자와의 이 협동 로봇 첫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 역시도 실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시면 먼저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 합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일정이 추가로 공개될 시에는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베이비몬스터 43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가 매진세를 보인 데다 응원봉의 수익 역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레저는 초동 음반 판매량이 72만 장을 기록했는데요. 전작 대비해서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이 트레저의 월드 투어 지역 확장을 통해서 전 월드 투어 대비해서 2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신인급 아티스트들에 대한 투자가 이 수익화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실적 개선세가 상반기에는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업종 내 차선호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는 SL입니다. 이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 증가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이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현대차, GM과 이 공동 생산 차종 발표에 따라서 SL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의견인데요. 이 SL은 현대차의 최대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다 또 미국 내에서 현대차로 단독 공급 가능한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메타플랜트를 통해서 7개에서 8개 가량의 차종 양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이익과 또 재무적 체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가능성 역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부터는 비용이 부담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또 스마트 배터리 제어 모듈 등 이 전장화 부품 라인업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 증가세 역시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저는 지난 미국 금요일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전환의 요인으로 살펴본다라면 4월 2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발언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간의 선물에서의 강세를 보이는 것 역시 지금 현재 4월 2일 상호관세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백악관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좀 돌파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장세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대형주 쪽에 대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줬고 그로 인해서 지수 상승은 이루어졌지만 하락에서도 늘어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낙수 효과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상승이 일시 조정을 좀 받을 때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에 대한 반등과 더불어 코스닥 반등도 함께 좀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투트랙 전략으로서 좀 대형주들을 한 포트로서 좀 가져가시고 나머지 포트에서는 중소형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대응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흐름들은 이번 주에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략 이렇게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위원, 권배령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뉴욕 시장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좋았던 거를 전제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락했던 거는 좀 자꾸 찜찜하네요. 이게 또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 계속 반도체주들 좋았던 거다 보니 좀 이렇게 쉬어갈 타임이 됐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것도 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 차원에서 이제 두 분 탑3 종목 어떻게 좀 뽑았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좀 뽑으셨어요? 네,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관심은 그거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잘 달리던 삼성전자 쪽에서도 찬물을 껴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오늘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시티그룹의 리포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 특히 업황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이익의 정점과 함께 그에 보여지는 밸류에 대한 부담들, 그러니까 즉 PBR 기준으로 12개월 선행으로 보게 되면 1.8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 일단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한정적인 모습들이 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내 메모리 반도체 2사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움직였었던 어떤 매물에 대한 부담들은 상대적으로 살짝 나올 수 있겠다. 즉 단기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추세는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업황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떤 매물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음식료 업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작년에 4월에서 6월 달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뒤로 많이 쉬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가격의 인상 효과 그리고 또 비용은 고물가를 중심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확대되는 기조가 나오는 업체 중심으로 가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탄력적으로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 수출이 잘 되는 그러나 즉 내수의 Q의 확대로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수출로 큐를 늘릴 수 있는 업체들이 조금 더 시장에선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런 포인트들이 거의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들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이제 일정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고 게다가 또 며칠 뒤면은 바로 4월 2일부터 미국의 그 상호 관세가 또 재개가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또 개인 소득 소비 지출과 관련된 PC 지표 게다가 정치적인 이벤트 관련된 얘기도 오늘부터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알래스카 주지사 방안까지 개별적인 이슈까지 같이 겹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겠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관리하자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가장 먼저 마이크론의 변동성, 그에 대한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의 위축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음식료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TLB가 엔비디아 관련주 편입 기대가 매우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메모리 모듈 규격인 소캠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TLB가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소캠이라는 이 메모리 모듈 규격에 맞게 CXL 혹은 소캠 PCB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미래형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에 기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PCB 업체들과의 어떤 차별성 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TLB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 소식입니다. 자, 이마트 그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뭐 맨날 LG화학도 그렇고 제가 처절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마트는 처절함에서 다른 주식에 못지 않습니다. 이게 자랑거리는 아닌데 주가가 너무 그 끊임없이 빠졌기 때문에 정영진 회장의 자사주 매입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근데 이제 조금씩 밑에서 반등하는 것들이 요즘에 몸부림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포함해서 이마트가 지난해 말에 기준으로 미등기 임원수를 32명으로 줄였습니다. 전년 42명에서 10명을 감소시켰고요. 미등기는 이제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책임이 없는데 이 그 연봉은 억대로 받아가기 때문에 돈이 확 나가거든요. 그래서 10명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전사적 희망 퇴직을 시행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뿐만 아니라 지마켓, 쓱닷컴 전부 다 희망 퇴직을 단행하면서 사실상 뭐 이게 자발적 퇴직이긴 하지만 약간 잘라내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많이 비용을 줄였다. 이런 처절한 다이어트 때문인지 지금 그 주가가 일단 밑에서 반등을 하는 데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빙그레 소식입니다. 자, 소리 소문 없이 올랐던 주식이죠.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의 주가도 빙그레. 뭐 이런 그 타이틀들을 뭐 애널리스트나 기자분들이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창출한 건 아니고요. 빙그레가 지난해 매출액이 1조 4,630억 원, 영업이익이 1,312억 원으로 각각 창사 이래 최대치 를 기록을 했고요. 자, 빙그레는 사실 이 아이템상 너무 여름 수혜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전분기 합쳐서 매출액을 사상 최대치로 기록을 하면서 그런 계절성을 타파했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인터뷰에서 식물성 메로나를 통해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온라인 채널 판매 확대와 마케팅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신년사를 밝히셨습니다. 네, 빙그레. 그렇죠. 요즘에는 아이스크림이 이제 계절 어떤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상 디저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어쨌든 빙그레의 역할은 또 여기다 수출 이런 또 모멘텀도 좀 있고요. 말씀을 좀 쭉 들었습니다. 이마트, TLB까지 세 회사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마트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56분 넘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3월 24일 월요일장 우리 시장 한 주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미증시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유연한 관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소폭입니다만 시장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번여의 날을 잘 버텨준 미증시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혼조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14%가량 빠지면서 2,639선, 40선을 밑돌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3%가량 상승하면서 720선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준비 중인 국내 증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출발 상황 좀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9%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는데요. 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정교장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다만 국내 증시 마이크론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낙폭이 생각보다는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91%가량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한 10,000원가량 좀 빠진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반면에 0.3%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5위권 종목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빨간불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좋았습니다. 33만 원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도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국내 증시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단기간의 흔들림은 있습니다만 추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현대차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아쉽고 답답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이 러시아와 미국의 좀 상황이 좀 더 개선되게 된다면 러시아 시장으로의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는 메가플랜트를 통해서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억누르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조금 빠진 채 출발 예상되고 기아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입과 소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조금 아쉬웠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 준비.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0.24%가량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주들 부진합니다. KB금융이 1%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HLB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면요. HLB 오늘 반등 시도합니다. 하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3.8%가량의 상승으로 동시호가 상황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장에 시작했을 때 변동성은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장 같은 경우도 1.3%가량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다시금 악재를 딛고 반등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인데 BM이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주 지난주 금요일 날 부진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까지도 부진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 급락했던 그런 앞서서 바이오도 좀 보셨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오늘은 어쨌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의 어떤 반등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환율이 여전히 1,470원 근처까지 올라간 것도 걱정이고 지금 코스피 방금 떴습니다. 0.25% 하락. 코스닥은 0.28% 상승.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두 모습이 완전히 상반됐었죠.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환율이 이번 주도 역시 격정거리인데 이번 주가 국내 정치적 이슈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환율은 이번 주까지가 아마 상당히 좀 불안한 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0.3원 올라서 1,463원 시작을 했죠. 자, 이제 시장 출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곰배랭커 전해 주십시오.
네, 3월 24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특히나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게 됐을 때 S&P 500 빅스 같은 경우는 2%가량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선물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국내 증시를 그래 좀 버텨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치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공매도도 재개되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 유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과연 우리나라까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됐을 때는요. 유가증권 시장 0.4% 이상 빠지고요. 대형주가 약합니다. 코스피 200은 0.6% 이상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운데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720선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1.3%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사직생을 이야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포럼을 갔습니다. 중국 재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갔는데요. 샤오미도 갔고요. 전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용의 첫 해외 일정 행보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과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 미증시 영향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가량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만 5위권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9%가량 상승하면서 33만 2천 원 부근에서 출발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3%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49%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바이오 대장주 두 종목 모두 다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반면 기아는요, 최근에 긍정적인 자사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0.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 보합권 그리고 KB금융 동시호가에서는요, 1%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시작하니까요, 오늘 오히려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1위부터 15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증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지난주에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자사주 매입에 대한 카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 유증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의견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는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회사 측은 이야기를 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은 있지만 그래도 매력 또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3.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조선주인 HD현대중공업은 오히려 빠진 채 0.8% 하락.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3% 이상 4%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오늘 0.9% 상승 출발 26만 9,500원에 출발했고요. 신한지주 오늘 0.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도 1.6%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금융지주사 시총 20위권 내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화 오션도요 오늘 0.6% 저가 매수세, 그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물산 오늘 0.1%가량 상승하는데 5일 차트 보시면요 최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삼성물산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 이상 빠지면서 인터넷 대표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1.2%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보합권, HLB가 오늘 무려 8%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금요일장에요 하한가를 기록했죠. FDA에 대한 불발 이 소식이 실망 매물로 강하게 출회가 됐었는데요. 그 뒤에 제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은 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다만 아직도 변동성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유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시호가 상황에선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에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5일 차트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은 오늘 0.4%가량 상승이고요. 휴젤, 클라시스, 파마, 리서치까지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오늘 0.2% 빠집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 보합권 HPSK는 오늘 오히려 또 상승 이어갑니다. 최근 시장에서 긍정론과 부정론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투자를 좀 줄이고 있어서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회복할 것이다가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이 조금 힘이 더 들어가고요. 엔터주 SM이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1.2% 강한 상승, 보르노이 셀트리온제약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제어일펜도 1.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0.16%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가량 빠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0.5%가량 빠지면서 기술주들 좀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의 상황 확인해 봤고요. 오늘 시장은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에 어떠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아까 상당히 좀 많이 올라 3% 이상 오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잠깐 보죠. 예, 2.39% 올라서 64만 원대 지금 중반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만 상황 놓고 본다고 그러면 지난주 예상증자 쇼크는 자사주 매입 이 얘기로 어느 정도 좀 상쇄가 좀 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따져보면 결국 이제 방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라든가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내용 좀 자세히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또 해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한 코스피 기준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락했다가 낙폭을 살짝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이 한 3,500개 매도로 나오고 있고요. 현물도 한 500억대 정도 매도를 보이는데 기관도 같이 비슷한 매도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주와 좀 다르게 현물 매도가 같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에서 일단 좀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쪽들이 일단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무엇보다 코스피 쪽에서 매물이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대체 섹터들이 좀 나올 텐데 그런 모습들이 어디가 이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힘을 냅니다. 그러면서 약간 어떤 2차 전지 쪽에 쉬었던 모습들 그리고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다시 상승하면서 또 방산 쪽에 대한 제조명들 이런 쪽으로 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속 게임의 변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승하는 쪽에서는 증권주가 좀 강하고요. 운송장비, 화학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오히려 그 지난주에 좀 강했었던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금속 쪽과 제약 쪽 그리고 전기전자 쪽들은 일단 무겁다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대변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섹터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섹터별 동향도 지금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게 좀 별로 없고요. 그런 쪽에서 바이오주가 조금 더 줄기세포 관련된 쪽들이 조금 부각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이처셀이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중국 소비주 쪽의 종목들이 강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6% 이상 올라가고 호텔신라가 오랜만에 또 면세점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가 좀 같이 이어지고 있고 같은 맥락 쪽에서 엔터 쪽도 그런 영향들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소비주의 변화 쪽으로 한알령 해지해달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반등세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면서 아직 뚜렷한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강한 모습들은 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의 변화가 서서히 9시 반쯤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가져갈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도 지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사실 지금 9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이른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오늘은 현재 538억, 코스닥으로 오늘 좀 많이 파네요. 385억 이렇게. 그리고 선물도 오늘 3,000개가 넘게 팔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일단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번에 신입사위원님 출발 상황 좀 말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35.77이고요. 마이너스 7.36, 등락률은 마이너스 0.28%입니다. 코스닥은 722.54, 플러스 3.13포인트고요. 플러스 0.44%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지금 플러스 강보합이고 코스피가 약보합이지만 1개월 대비로는 더 많이 벌어져 있죠. 코스피는 1개월 대비 마이너스 0.54 약보합이고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6.96, 거의 7% 가까이 급락한 수치입니다. 3개월 대비로도 완전히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코스피 3개월 대비로 플러스 8.29%인데 코스닥은 6.50%로 이제 거의 2% 격차가 지금 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거래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코스피의 차트가 마무리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고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밑으로의 그 변동이 심하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지금 저 중첩된 이동평균선들을 뚫어놓고 종가상으로 끝난다는 거. 자, 이번 달에 봉 색깔도 벌써 차이가 나죠. 코스피는 빨간색인데 코스닥은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그렇다는 얘기는 월의 시초가보다 코스피는 지금 가격이 높다는 얘기고 코스닥은 월의 시초가보다 지금 낮다는 얘기겠죠. 양봉과 음봉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모습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그림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일봉도 지금 상승 N자고 주봉도 지금 상승 N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월봉도 지금 지지난해죠. 2020년의 고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제 다시 지지라인에 왔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6,150억을 3월 17일 시작으로 4,400억, 3,000억, 5,480억, 3월 21일 날 금요일 날은 무려 8,470억. 이렇게 왕창 사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환율이 지금 변수가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변수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의 차트가 양봉을 무너뜨려서 음봉으로 끝나는 마지막 반전이 일어난다면 또 아쉬운 구간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11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네요. 자, 지금 그 지난주에 F-47 6세대 전투기를 드디어 발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국에 딱 구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니네 유럽에 알아서 해. 우리는 중국하고 싸울 거야.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레이건 이후에 해군을 재건하겠다. 플러스 중국이 지난해 벌써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하니까 우리나라도 뒤질 수가 없다. 이제 6세대 전투기를 내놓다. 다 지금 옛날에 미국, 러시아가 막 우주 경쟁하고 이런 데서 지금 판이 상대가 바뀌었어요. 미국과 중국으로. 지금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양안의 지금 그 상황에서 주목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방산의 이슈는 계속 끊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겐 좋다.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다 무슨 유럽의 거를 따고 뭐 이럴 것이냐 하는 부정적인 얘기도 있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판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낙수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서 가장 눈에 익은 건 역시 HLB입니다. 자, HLB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얼마 전에 3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진양곤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 임상 결과 발표한 그 영상이 무려 조회수가 지금 12만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이 댓글은 1,600개가 달렸습니다. 물론 굉장히 험악한 댓글이 지금 달렸긴 했지만 HLB 같은 경우에 지금 항서제약이라는 아까 전에 지금 또 이게 이슈가 이어지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항서제약이라는 중국 회사가 이 지금 같이 파트너 사이라는 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영향이 안 미칠까 싶지만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불리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일단 HLB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 진양훈 회장님이 또 옛날에는 눈물까지 흘리신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눈물은 안 흘리셨습니다만 지금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계속 보완을 했고 뭐 FDA 전문가도 뭐 모집을 했고 이런데 아주 뭐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무슨 약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HLB가 다시 한번 지금 5만 원대가 무너졌다가 다시 5만 원대가 살려지고 있는데 HLB랑 지금 그 8위의 코오롱 티슈진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신약 한 방으로 원샷 원킬을 노리는 딱 두 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HLB든 코오롱 티슈진이든 이 도전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는데 이 주가의 급변동이 있는 이런 상황이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뭐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란 거 그런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렇죠. 신뢰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HLB 리보세라님이 이제 항서제약 쪽이랑 연결돼 있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자꾸 이제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게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뭐 음모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9시 15분, 16분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섹터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6분가량이 흐른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가포르를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은요, 여행, 면세, 엔터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통점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추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화장품까지로 중국 관련된 기대감 속에 오늘 섹터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섹터 자체는요,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늘 한국에 들어옵니다. LNG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 가스관 섹터는 전반적으로 이슈 소멸일까요?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왕고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동해 가스전에 대한 해외 투자 입찰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대왕고래 섹터 자체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국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은 어떠한 선택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작입니다. 지난주 내내 사들였던 외국인이 이번 주 초 월요일장에는요, 매도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600억 원가량 물량 출회하고 있고 기관 역시나 600억 원가량의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과 기관이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억 원, 130억 원가량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양시장에서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철강 및 금속이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0.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수장비 그리고 운수창고, 증권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업종이 2.8%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권을 좀 만회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인터넷 기타 서비스, 방송 서비스까지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아센디오가 9%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속에 9%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5%가량의 반등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5%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제약도 5%가량 상승, YG 플러스가 5.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중국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이 결국에는 가격제 한 포까지 시원하게 상승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한가에 들어섰는데요. 미국 FDA에 대해서 조인트 스템의 혁신 치료제에 등록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DHX 컴퍼니는 22%가량의 강세, YOM도 20%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과 같은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악재 해소에 따라서 지금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스테크 오늘 20% 이상 상승합니다. 한화 그룹주들, 방산 기업들 다시금 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전문가들은 개장 직후에 어떤 종목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김 대표님부터 좀 말씀 들어볼까요? 어떤 거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종목 쪽에서 바이오 쪽들이 강세로 나오는 모습들인데 그중에서 바이덱스가 강합니다. 지금 현재 8%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좀 힘을 내는 분위기로 이어지는데 내용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수주가 꽤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KGMP 쪽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오송 공장에 대한 증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확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QA 확대에 따른 실적의 변화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지금 저항선에 바짝 가깝게 들어오는 모습들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17,000원대 중반대 저항대가 있는데 이를 좀 강하게 돌파할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SPC 삼립입니다. 지금 현재 5%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갭상승을 보였던 모습들인데 음식료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인기가 있다, 이슈가 된다. 그러면 바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인데 빵 이름이 크보빵이라고 합니다. 크보가 그 크보가 아니라 KBO죠. 그러니까 KBO는 저희 야구 쪽에 이제 야구협회인데 거기서 이제 프로야구에 따라서 해당되는 빵들을 이렇게 쭉 출시했는데 요즘 프로야구의 인기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런 쪽에서 3일 만에 300만 개 팔렸다. 과거에 포켓몬빵에 대한 인기를 좀 재현하지 않나라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좀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그때 SPC 삼립도 주가 탄력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같이 이어갈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MNC 솔루션에 대한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는데 약간 이제 탄력은 좀 떨어집니다. 한 2.5%대 올라가다가 시고가를 내고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 다시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고 이 회사는 특이하게 상장된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왔던 모습들인데 특히 방산 쪽에 들어가는 유압기기 쪽에 대한 강자죠. 그런데 매각기기가 나옵니다. 시장에 어떤 강세가 이어가는데 이런 데서 매각이다라는 쪽들은 조금 좀 생각해볼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특별하게 지금 보유해소 물량이 해제가 돼도 나올 물량이 크게 없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었는데 이런 분위기 계속 또 이어가는지 방산주의 흐름들과 함께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수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죠. 네, 크보빵에 이번에 또 롯데가 없죠. 정말 아쉽습니다. 네, 이런 행동들이 참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좀 안 좋게 본다는 거 좀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대열 관련주가 1위고 졸기세포 관련주가 2위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그 바이오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기술 이전 쪽에서 꽃을 피워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회사들이 컸죠. 지금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총 1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먹히는 게 기술 플랫폼 수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원샷 원킬 좋죠. 역사책에도 이름을 남기고 만약에 그 시판 허가를 받고 정말 시장성까지 있다고 쳤을 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HLB의 리보세라믹하고 코롱티슈준의 인보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이거예요. 지금 다시 반려된 이유가 리보세라닙 자체의 문제였다면 크리티컬한데 지금 추정으로는 또 항서제약의 품질 관리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 코롱티슈준도 마찬가지예요. 인보사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 결국에는 거기 유래세포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연골 유리세포가 아니라 친장 유래세포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20년을 끌다가 지금 다시 FDA에서 지금 허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보사에 대한 그 논란이 없어졌다는 거. 근데 지금 오늘 강한 건 또 줄기세포거든요. 바로 황우석 박사 이후에 완전히 져버렸던. 지금 소식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 정형외과학회 AAOS에서 2025년 연례 학술대회에서 카디스템이라는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제, 이 메디포스트가 개발한 거죠. 여기서 카디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요 논문을 발표한 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처셀이죠. 네이처셀은 미국 FDA에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네이처셀이 만든 조인스 스템, 줄기세포들이라서 다 끝이 스템이죠. 퇴행성 관절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조인스 스템이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아서 이게 패스트 트랙이 가능합니다. FDA 허가받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열 줄기세포들이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트랙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한국 바이오의 희망인 거죠. 기술 플랫폼 수출은 이미 꽃을 피웠고 아직도 원샷 원킬의 희망은 HLB가 코롱티슈준이 쥐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 죽은 줄 알았던 줄기세포마저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줄기세포의 강국임을 이렇게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부 다 동시에 꽃을 피울 경우에는 정말 다시 한번 K바이오의 위상 그리고 K바이오의 주가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에 이 바이오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비중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희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현익에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지난주까지 이어가던 시장 분위기와는 조금 좀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코스피 쪽,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적극적인 모습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감이 좀 줄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소외됐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더 힘낸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색깔이 살짝 바뀌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 대안이 되는 쪽에 대한 키 맞추기의 강세들 좀 체크를 하시되, 그래도 또 주 초 지나고 나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또 시장의 색깔들, 특히 많이 올랐던 쪽들은 공매도에 또 두려움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속 게임들 계속 또 시장에서 체크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 의원님도 오늘장 키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 침체 상황 속 비효율 자산 감축하는 기업에 주목하자입니다. 자, 지금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언론에서 뉴스 다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아니면은 집안의 어떤 이 구성 요원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자산을 처분해서 환골탈퇴하는, 아까 말한 이마트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력을 감축하거나 비효율적인 자산을 처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에게 주목을 하는 것. 투자자로서는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 이런 부분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장 직후 상황부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주시죠. 오늘은 UTI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삼성전자의 원래 핸드셋 카메라 커버 글라스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공급하던 업체이고요. 지난 몇 년간 이제 UTG 이제 초박형 유리인데 헤드셋에 들어가는 UTG 개발에 이제 총력을 좀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코닝에 투자를 받았고요. 투자를 받아서 현재 코닝이 2대 주주 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주요 모멘텀은 일단은 애플이 내년도에 출시 예정으로 잡고 있는 어떤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부품 공급 가능성인데, 최신 이제 중국의 언론들의 이제 매체들의 이제 뉴스 프로를 좀 따라보면 애플이 빠르면 4월 또 상반기 안으로 내년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의 부품 공급사를 선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SDI나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은 일단 공급사 선정이 된 것으로 일단 시장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애플의 UTG 공급사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애플의 벤더로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론이 되고 있고, 뭐 한국의 도우인시스 그리고 UTI 정도 세 회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아무것도 결정된 상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뭐 세컨 벤더든 퍼스트 벤더든 이제 들어갈지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정해진 상황이 없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또 바닥 국면에 있는 UTI 입장에서는 UTG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의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동사의 베테랑 공장 증설과 인력 충원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UTG 공급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연도에 UTI가 좀 다른 모습을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된 부품 공급사로 선정이 된다면 좀 상방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 부품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2만 원대 저점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일단 박스권에서 진행 중인 가격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1,000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이 폴더블 폰 관련주죠. UTI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번 주는요, 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소나기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에 좀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 옆에 강정수 블루닷 AI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 증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한 이번 주 또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을 구축해 가야 할까요? 네, 변동성이 지금 강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대단히 지금 흔히 말하는 공포 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적인 어떤 판단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1기하고 트럼프 2기의 약세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트럼프 1기에서의 집권 이후의 주가 변동인데 한 36일이 지났을 때 한 4% 넘게 트럼프 1기 때는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6일 만에 대단히 가파르게 7% 넘게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이건 아직까지는 조정이죠. 커렉션이죠. 이 조정이 흔히 말하는 약세장, 비어마켓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에서 끝나고 다시 상승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문가도 지금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예측 불허군요.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 데이터를 좀 보시면 그다음 이미지 보시면 여러분 이것들이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주황색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되게 어떤 때보다 지금 이 500개의 이러한 이 조정을 다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근데 주황색이 지금 현재인데 되게 평균보다는 훨씬 가파르게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밑에 있는 파란색 같은 경우가 실제로 약세장으로 전환된 거고 사실 저렇게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그래도 한 며칠간의 오랜 기간 동안의 그 횡보세를 하다가 다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저 아래에 있는 하늘색 선으로 갈지 위에 있는 진한 파란색 선으로 갈지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또 하나를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다음 장을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거는 흔히 말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들이에요. 조정을 받았는데 항상 모든 약세장은 조정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모든 조정이 약세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39개의 지금까지 큰 조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13개 정도죠. 그 13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들 저런 것이 13개 정도가 실제로 약세장으로 이어졌던 조정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나머지 같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름대로 커도 지금 현재 조정이 어느 정도 세게 오냐면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주황색으로 지금 옆에 이 녹색 그 전체 화면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조정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조정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정도 조정에 너무 놀라실 일은 아니다. 지금 이 현재의 조정이 약세정으로 안 갈지는 여러분들
곧 1분기가 끝나면 3월이 끝나면 4분기에 발표가 될 것이 뭐냐면 1분기에 미국 GDP가 발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분기 연속 즉 그 6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한다라면 1분기에 정말로 마이너스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사람들의 공포감이 크지만 미국 경제가 과연 침체하면서 개인 파산들이 증가하고 기업 파산들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는 이러한 경기 침체란 이런 걸 의미한 거잖아요.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느냐로 봤을 때 여러분 4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것이 1분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1월 20일에 시작했지만 2025년 1분기에 GDP가 발표되는 것에서 플러스 성장을 한다라면 시장은 매우 안도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분위기는 조정을 끝내고 횡보 구간은 물론 장기간 끌겠지만은 상승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말로 1분기가 끝나고 GDP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그리고 막 통계상으로 막 개인 파산과 기업 파산들이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이어지더라. 그러면 저희도 실제로 트럼프 리세션, 즉 트럼프 임기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를 저희가 두려워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의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트럼프 리세션이라고 규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러분 답답하실 수 있고 미국장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지만 한 4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저는 기다려볼 만하다. 그 이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장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감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GDP 뭐 이런 수치도 나오고요.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 변동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관세 우려입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뭐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라고 하지만 실제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2일자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두려워하시는 이제 상호 관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들을 인상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페드 발표에서도 분명히 물가 상승의 가능성들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대단히 temporary, transitory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일시적이고 전환기한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관세 전쟁이고 관세 갈등임에는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방향성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대단히 큰 달러 약세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러한 부분도 우려스러운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이 아무 걱정 없이 태평성되고 정말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장밋빛이 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닌 거지만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켜보고 관망해야 될 시기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보통 권할 때 현명한 거는 개인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 개인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투자 자금들을 조금은 현금화 시켜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는 현금화 시켜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통 많이 조언을 하거든요. 이러한 좀 전략들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업황이 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목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돌파한다든지 그럼에도 오래간만에, 불구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도 이 시간에 다뤘던 GTC 같은 경우는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시장의 신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대치보다 매출도 늘었고 모든 올랐죠. PER도 하여튼 다 올랐죠. 올랐는데 가장 떨어진 것이 뭐냐면 조정 기준으로 해서 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 시장 예상치가 38.4%였는데 37.9%가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에서 가장 큰 이유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지금 DDR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약 18% 지난 분기에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이건 삼성전자도 비슷하죠. 낸드 플래시나 DDR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DDR 가격은 회복되는 2분기 때 많은 좋은 성적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1분기 때는 확실하게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익률이 하락했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용 PC 시장의 시장 규모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도 생각보다 AI 폰, AI PC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나오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2분기 때, 3분기 때도 변화될 조짐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려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 때 DDR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낸드 플래시의 어떠한 하락 부분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엔비디아가 얼마나 이 블랙엘의 공급을 확대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론하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공급 업체잖아요. 이 HBM에 대한 시장 성장 가능성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 그리고 뭐 진짜 블랙엘 울트라가 하반기부터 생산이 된다라면 훨씬 더 이윤율이 높은 고부가 가치의 HBM이 팔릴 수 있다라는 것, 12단이 팔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치들이 섞여 있으면서 지금 흔히 말해서 긍정의 신호와 부정의 신호가 교차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시장이 저는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이 되고 있고 HBM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 이런 부분은 비치네요. 네,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강생터장님께서 어쨌든 이성을 갖고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도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2월 개인 소비자 지출 PCE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이거 연준이 또 참고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둬야 할지 중요한 이슈를 좀 항상 주십시오.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거의 매주 무슨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매주 지수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수가 왜 중요하지? 근데 이 지수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변동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장을 공부하실 때는 이 지수의 의미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지수를 차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문조사 지수가 있고요. 하나는 팩트로 해서,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업률을 한꺼번에 깨끗하게 조사할 수가 없고요. 물가도 깨끗하게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정도의 규모에서는 이것이 전산화돼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실업률과 물가가 조사가 된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구당에 있어서 앞으로 다음 달 소비를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기업들에 있어서 다음 달 투자를 늘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팩트 조사가 있고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내가 소비할 것보다 적게 표시할 수가 있고 투자하는 것보다 더 적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던 2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지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러한 설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상치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연준에서도 참조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전년 대비는 2.4%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는 여러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 미국이 지금 2%대하고 3%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2.4%는 크지 않고, 전월 대비가 중요한데 전월 대비 지금 0.2%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 즉 0.4가 나온다, 이러면 시장은 크게 실망을 할 거고요. 0.2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안도할 거고, 0.1이 나올 일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0.1이 나온다면 이제 만세를 부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월 대비가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 0.2가 예상되고 있는데, 발표에서 이것이 이제 발표에서 0.3이 나온다든지 0.2보다 나올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를 좀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금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 지수는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떠한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정서는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이 S&P 500이라든지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안 좋은 상태로 그대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점검해드린 대로 미국은 성장률 하향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인플레이션은 뭐 낮아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지표가 나오면서 또 주가는 출렁일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이번 주 조심하셔라라는 의미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자, 그 외에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이벤트입니다. AI 투어 인 서울이 26일에 있습니다. 네. 얼마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 이슈는. 예. 이벤트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자체가 중요한 거는 사티아 나델라 즉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국으로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델라 CEO가 한국까지 온다. 왜 올까? 그리고 여기 이제 올 때 이제 KT라든지 SKT라든지 각종 한국의 AI 관련된 대형 기업들이 함께 분명하게 행사를 할 거고 예. 만남을 추진할 거고 무언가 악수 한번 하고 벌써 이렇게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델라 MS CEO가 온다는 건 그만큼 코파일럿 MS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금 AI 서비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파일럿이고 코파일럿은 팀즈라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구독 서비스에 네. 일종의 번들링, 묶음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죠. 그거 외에 코파일럿 때문에 팀즈가 더 팔린다는 시장의 징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횡보하고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에 지금 AI 때문에 코파일럿, 즉 오픈 AI하고 함께 만든 것이 코파일럿이죠.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같이 관계를 하면서 그리고 애저의 성장률이 높으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코파일럿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러 온다. 즉 마케팅 행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냉철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하고의 관계가 아카일로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도 대단히 좋지 않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S 자체가 건실하게 분명하게 AI 수혜주의면은 분명하지만 뭐 혹자는 이미 수혜를 다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MS가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뚜렷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행사를 글로벌로 계속해서 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가 이제 코앞입니다. 외국인 컴백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략, 뭐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금지됐던 이유도 한국 시장 자체에서 공매도 세력이 결합되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2009년, 2011년, 2021년 벌써 세 차례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초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물론 이 자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의 당시의 주식시장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1년이나 2011년이나 2009년이나 다 한국 시장 상황이 다르잖아요. 2025년 얼마나 우리 시장이 건강한가에 따라서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 보여야 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MSCI라고 하는 선진국 지수의 편입입니다. 예. 여기에 편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러한 공매도 세력이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잘못되고 있는 아직 상법 개정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이슈 다 다뤄드렸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수 블루다 AI 센터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주춤한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약간 아쉬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도, 현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